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악사손해보험지부 엄민식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수연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무금융노조 활동가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수당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법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수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인데 올해 1월에 10여 년 만에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서 각종 수당을 아끼려는 편법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에 악사 손해보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제공되지만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각종 수당과 급여에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만큼은 되도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편법적으로 쪼개게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관련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례를 김수연 조합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9월 6일부터 21년 9월 5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21년 9월 6일 사무실로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당연하게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 같다는 동료 직원의 얘기를 들었고 확인한 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 100만 원에 몇 가지 수당들을 더해서 월급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적이 좋지 않아서 낮은 수당을 적용받게 되면 책정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저임금까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받는 통상임금도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당시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급받을 육아휴직급여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통상임금 100만 원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대구 서부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가 잘못 적용된 것 같다고 이의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로 시간만 지체되었고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겠다며 각 지자체마다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하는 엄마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출산 육아휴직 급여조차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가 꼭 법률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악사 손해보험지부 엄민식 지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악사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엄민식 지부장입니다. 먼저 이번 통상임금 문제는 특정 회사만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며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의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안에서 통상임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고용지원센터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2021년 10월이며 최종적으로 소급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시점은 2022년 10월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 민원을 시작으로 대구 서부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대구 서부지청, 세종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등에서 통상임금을 얼마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각 부서의 이견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상임금의 하한을 법제화해놨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소비적인 논란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여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한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 법률의 허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조속히 보완해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취지를 지켜내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통상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고쳐나가기 위한 오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제 사무금융노조는 증권,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금융권 노동자들이 주요 노동자로 해서 조직된 조직입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 국회 정무위와 많은 정책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정무위 김한규 의원님과 지난 3월 말에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이제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이 통상임금의 문제점을 입법 발의해 주신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2년 전 코로나 사태 때 고로 디지털 단지에서 에이스 손해보험 사내하청 콜센터가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돼서 심지어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전염돼서 사망한 사건을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콜센터 노동자들 120cm 책상 하나 던져주고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보험에 대한 해지를 방어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건수에 따라서 성과를 받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우리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는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현재는 본인들의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을 교섭 대상으로 해서 사측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굴지의 애국계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기본급을 쪼개서 비록 그게 법에는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편법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속이는 그런 작태를 벌였다는 자체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그런 어떤 잘못된 법망을 새롭게 고치고자 오늘 김한규 의원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시고 또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거의 해당 회사에만 해당된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권에는 많은 콜센터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꼼수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 촉구를 하는 바이고, 이 법안이 통과돼서 더 이상 그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힘내고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금융노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임금 쪼개기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당과 이변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탈법적인 노동관행 바꿔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